안녕하세요. 추천 시스템 논문 읽기 팀의 권성은입니다. 어, 오늘 저희 추천 관련 논문 읽기 팀에서 선정한 논문은 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테크닉 for 레코멘더 시스템스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예후다 코렌, 로버트 벨, 그리고 크리스 볼린스키 세 분이 작성한 논문인데요. 예후다 코렌님은 야후 리서치 소속이고, 로버트 벨과 크리스 볼린스키는 AT&T 랩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입니다. 이 논문은 2009년에 IEEE의 컴퓨터에 이제 실린 논문이고요. 구글 스칼라 기준 사이테이션 횟수가 5,580번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어떤 레전드에 가까운 그런 논문입니다. 추천 시스템 논문 읽기 팁에서는 추천 관련한 최신 논문도 중요한데, 일단 좀 기초적이라 하더라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레전드 논문을 먼저 읽기로 해서 이제 그런 레전드 논문을 읽고 있는데요. 이 논문은 사이테이션 숫자 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 아직까지도 추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기법이기 때문에 어떤 기법적인 중요도 때문이라도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논문의 구성은 전체 9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섹션은 어떤 레코멘더 시스템에 대해서 기존 것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2번부터 4번까지의 섹션은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 그 자체에 대한 개념과 알고리즘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섹션입니다. 5번부터 8번까지의 adding biases서부터 input with varying confidence level까지의 이 4개의 섹션은 베이직 어떤 알고리즘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정교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교화에 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섹션이고요. 마지막으로 9번째 넷플릭스 프라이즈 컴피티션에서 넷플릭스 공모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경험담을 정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 자체가 넷플릭스 공모전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대두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관련된 그런 일화를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섹션인 레코멘더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기존 방식 리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논문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기도 하듯이 레코멘더 시스템은 컨텐츠 베이스도 있고 또는 협업 필터링 방식도 있는데, 이 논문은 이제 어떤 필터링 방식서부터 분류를 좀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터링 방식의 레코멘드 시스템은 커다랗게는 컨텐트 필터링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콜라보러티브 필터링 방식이 있을 텐데, 그 둘의 차이점은 컨텐트 필터링 어프로치는 먼저 사용자나 제품, 프로덕트에 대한 프로파일을 먼저 만드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라고 하면 영화 프로파일을 먼저 만든다든가, 영화 프로파일이라고 하면 영화의 장르나 배우나 박스 오피스에서의 인기도나 이런 걸 기준으로 영화 그 자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이고요. 또 관객 프로파일링도 가능합니다. 인구 통계적 특성이라든가, 관객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응답값을 받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영화나 관객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먼저 되고, 이 프로파일링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유저와 어떤 아이템, 유저와 프로덕트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레코멘딩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프로치가 컨텐트 필터링 어프로치이고요.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것들도 이용해서 프로파일을 하는 방식으로 점차 이거는 발전을 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콜라보러티브 필터링 어프로치라는 것은
어떤 프로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템이나 유저에 대한 어떤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거 구매 이력이나 뭐 제품 평가, 과거의 제품을 평가한 점수라든가 하는 것들, 또는 뭐 브라우징 히스토리라든가, 그래서 익스플리시트하지 않은 임플리시트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유저나 아이템에 대한 웨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메인 프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려 컨텐트 필터링보다 프로파일링 하는 방식보다 좀 저변에 있는 임플리시트 어떤 비헤비어 같은 것을 추론해가지고 프로파일링 하는 것이 외려 더 정확도가 높은 그런 경험적인 그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컬라보러티브 필터링 같은 경우 이제 문제점은 콜드 스타트 문제, 그러니까 기존에 평가한 자료가 없다거나 유저가 신규 유저가 나타났다든가와 같은 어떤 이제 콜드 스타트 문제가 있어서 이건 여전히 이제 개선할 문제로 갖고 있고요. 이 컬라보러티브 필터링 어프로치는 다시 네이버후드 방법과 레이턴트 팩터, 어떤 잠재 변수를 도출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후드 메서드라는 것은 아이템끼리의 관계라든가 또는 사용자들끼리의 관계를 계산을 해내고 거기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것을 아이템이든 뭐 어떤 특정 사용자든 이런 어떤 이렇게 추천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템끼리의 관계를 산출하는 방식을 아이템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라 하고, 유저들끼리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서 어떤 아이템 추천을 하는 방식을 유저 오리엔티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아이템 오리엔티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정 유저가, 한 유저가 여러 아이템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특정 아이템들의 점수가 뭐 똑같이 높다거나 똑같이 낮다거나 한다면 그 아이템들끼리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네이버링 하고 있는 아이템일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점수 패턴이 유사한 것들을 찾아내서 추천하는 방식이고요. 유저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라는 것은 지금 그림 1에 있듯이 어떤 특정 유저가 여기 그림 1에 보면 조이라는 사람이 3개의 영화를 선호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3개의 영화를 동일하게 높은 평가를 준 선호한 사람들을 그 옆에 있는 이제 그림에 있듯이 어떤 여성, 뭐 안경 낀 남성, 아니면 뭐 청년, 이렇게 또 똑같이 그 높은 평가를 준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선호 경향이 비슷한 사람들, like minded 유저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세 사람이 또 그 조이가 보지 않은 어떤 다른 뭐 프로덕트 내지는 아이템, 뭐 영화들, 지금은 영화의 사례인데 영화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라이크 마인디드 유저들이 높이 평가한 것들 중 공통점이 높은 것들을 추천하는 방식이 유저 오리엔티드 어프로치입니다. 지금 그림 1에 있어서는 첫 번째 영화 스파이더맨은 그 스파이더맨은 3순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이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인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는 3명에게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영화라서 공통적으로 높은 이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를 조이에게 추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레이턴트 팩터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아이템들에게 주는 어떤 레이팅 점수에도 하나의 패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레이팅의 패턴을 찾아내서 하나의 팩터로 추출해내고 그 팩터 스코어를 중심으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림 2에 보듯이 어떤 이것도 이제 영화와 그다음에 어떤 개인 유저들을 매핑한 그런 이제 그림인데요. 영화들끼리의 어떤 팩터를 Y축 같은 경우는 뭐 시리어스한 거랑 이스케이피스트한 것들, 그 다음에 뭐 X축으로는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 이런 식의 어떤 벡터를 뽑아서 각 그 영화의 위치를 매핑한다거나 그 영화를 높게 그런 영화들을 좋아한 사람들의 위치를 매핑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영화와 사람,
아이템과 유저를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맵을 기준으로 근거리에 있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 레이텐트 팩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늘 논문에서 보고자 하는 매트릭스 팩토레이션 방법은 이 레이턴트 모델에 속하는데요. 그러니까 레이턴트 모델은 매트릭스 팩토리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생각해 보면 일단 그 추천 시스템에 이용되는 인풋 데이터 세트 자체가 이 4페이지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그 유저와 어떤 아이템들에 대한 인터레스트 내지는 뭐 유틸리티 내지는 뭐 레이팅에 해당되는 점수들이 쭉 이제 정렬되어 있는 이런 형식의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기가 쉬운데 사실 유저들이 모든 아이템들에 대해서 다 익스플리시트하게 평가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데이터는 이제 스파르시티 이슈,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하지 않은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스파르시티 이슈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이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는 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시티 이슈를 극복하는 것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익스플리시트한 데이터가 아니라 임플리시트한 어떤 피드백, 임플리시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방법이기 때문에 스파르시티 이슈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듯이 뭐 펄처스 히스토리라든가 브라우징 히스토리라든가 서치 패턴이라든가 뭐 심지어 뭐 마우스 움직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화할 수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레이팅이나 인터레스트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파르시티 이슈 데이터를 다양한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스파르시티 이슈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유저하고 아이템을 어떤 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스페이스가 있다라고 보고 그 스페이스에 어떤 디멘전에 각 유저와 아이템의 위치를 매핑을 해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걸 찾아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 유저와 아이템 매트릭스의 이너 프로덕트 형태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거를 공간에 매핑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매핑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하나의 스칼라 값 같은 스코어가 나올 텐데 그 값들은 이제 그 5페이지 식 1로 표현되어 있는 시간에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식 1에 보면은 r_ui라고 해서 유저가 아이템에 대해서 느끼는 레이팅 값, 해시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근사치, 추정치를 구하는 것인데요. 이 유저가 아이템에 느끼는 레이팅 값이라는 것은 결국 QI와 PU의 행렬의 곱으로 다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행렬은 행렬의 다시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제 선형대수적 특징을 이용을 한 건데요. 여기서 QI는 어떤 아이템 I가 Q라는 특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특징, 그 속성을 갖고 있는지,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속성을 갖고 있는 정도를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Q라고 여기서 이제 디노테이션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P라는 것은 유저도 어떤 유저의 속성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유저의 어떤 측면에서의 속성 또는 특징 벡터 이런 것을 이제 PU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에 있어서 각 유저들이 갖고 있는 스코어를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그 속성의 적도를 표현할 수 있고 이 둘의 곱으로 유저가 아이템에 대해서 갖는 전체 어떤
인터레스트나 유틸리티의 그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매트릭스 벡터라이제이션 모델링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매트릭스 벡터라이제이션은 이제 어떤 이제 성격을 갖고 있냐 하면은 이 매트릭스를 인수분해, 벡터라이제이션은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인수분해하는 것 자체가 SVM,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방법론을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S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싱 밸류, 그러니까 빈칸이 많이 있을 경우에 인수분해하기 어려운 SVD를 추출해내기 디컴포지션을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매트릭스 자체에 빈칸도 많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컴포지션이 일어나게 되면 지나치게 이제 오버피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할 때에는 일단 미싱 밸류 부분을 좀 해결을 한 다음에 팩토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싱 밸류 임퓨테이션, 그러니까 미싱 밸류를 추정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해결하는 게 기존의 해결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임퓨테이션을 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또 데이터 매트릭스 자체가 굉장히 커지면 임퓨테이션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정확하지도 않고 되게 버든하고 힘든 방법이어서 기존의 방식들은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거를 레귤라리제이션,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제약식 같은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식 2와 같이 손실함수가 RUT-QIR PU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QIT의 PU라는 것은 5페이지에서 봤던 식 1이고요. 그러니까 R 햇이 되겠습니다. 그 레이팅의 추정치, 근사치를 추정하는 값이어서 R과 R 햇의 차이라는 것은 이제 에러가 되는데 이 에러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의 모델링 방식이라면 여기에 어떤 나무답 QI나 PU와 같은 그런 이제 아이템이나 유저가 갖고 있는 속성 부분을 오버피팅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텀으로 넣어서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접근이 최근에 대두가 되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 저 손실함수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스토캐스틱한 그레디언트 디스트 방식, SGD 방식으로 어떤 알고리즘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얼터네이팅 리스트 스퀘어라고 해서 아까 본 앞페이지 잠깐 가겠습니다. 아까 본 식 2 같은 경우에 PQ 두 개의 텀이 있잖아요. 이 두 개의 함수가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파라미터가 모두 모르는 파라미터, unknown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게 둘 다 unknown 상태로 두면은 어떤 컴백스한 형태로 나오지 않아서 둘 중에 하나는 상수로 픽스를 하고 최적화 문제를 푸는 그러면 이제 2차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하나를 픽싱하고 최적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이제 Alternating Least Square라고 해서 ALS라고 줄여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ALS 테크닉을 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은 SVD, 스토캐스틱 그로디언트 디스트 방식으로 알고리즘 학습시키는 것보다는 ALS가 이제 연산량이 줄고 하면서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LS 방식이 좀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기본 개념과 손실함수 그리고 손실함수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것이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앞에 정의된 그런 손실함수에 조금 더
어떤 예측의 정교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5번 에딩 바이어스에서 이제 제안하는 그런 그 정교화 방법은 바이어스 텀을 고려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유저와 아이템들 간의 어떤 이제 상호작용의 정도로서 레이팅 값을 추정하는 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방법론인데 가만히 보면 유저들도 어떤 유저들은 뭐 좀 더 높은 점수를 준다거나 또는 뭐 좀 더 낮은 점수를 준다거나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유저들은 또 어떤 아이템들은 그 시대에 인기가 좀 있는 것이어서 좀 더 시대에 따라서 더 점수를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 어떤 그 아이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유저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아이템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하는 것들 때문에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형태로 반영해서 레이팅을 추정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다라는 제안입니다. 따라서 앞에 앞에 페이지로 가시면 이 레귤라이제이션 빼놓고 보면은 레이팅 값이 아이템 Q와 그 다음에 유저의 프레퍼런스 P 두 가지 파라미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구성하지 말고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니 그 3번식처럼 바이어스를 여기 뭐 뮤 플러스 BI 플러스 BU라고 바이어스 텀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에버리지 레이팅 값 U에다가 어떤 아이템이 만들어내는 바이어스 텀 BI, 그 다음에 유저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바이어스 in BU를 반영해서 바이어스 템을 BUI라는 형태로 만들고, 이것을 4번식처럼 RUI라는 아까 그 식의 RUI는 맨 마지막 터임인 Q와 P의 인터랙션 텀만 있었는데, 여기에 뮤 플러스 BI 플러스 BU와 같은 바이어스 팀을 추가로 설계해가지고 레이팅 값을 추정하는 그런 형태로 그 어떤 손실함수에 들어갈 그 항을 설계하는 것이 좀 더 정확도가 높다라는 그런 이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기본 어떤 제약식의 이런 바이어스 텀을 반영하는 게 첫 번째 정교화하는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네, 그렇게 해서 텀을 구성하면은 9페이지의 5번식처럼 이 손실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안하는 또 정교화하는 방식은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거는 이제 데이터에 유저의 어떤 특성 부분에 유저가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레이팅한 explicit 레이팅 값만 유저 특성으로 넣지 말고, 유저가 과거에 보여준 구매 이력이라든가 브라우징 기록이라든가 어떤 유저 속성 부분을 강화해서 유저 부분의 그 어떤 이제 표현식을 개선시키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6번식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요. 6번식의 이 박스를 친 앞부분까지는 앞에 5번식 내용하고 같습니다. 어떤 뭐 글로벌 에버리징 뮤라든가 바이어스 팀, 바이어스 텀, 아이템 바이어스 텀, 뭐 유저 바이어스 텀, BI, BU라든가 까지는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과 유저의 인터랙션 텀인 QI와 그 PU에서 U 부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PU 플러스 NU 곱하기 시그마 XI 플러스 시그마 YI인데요. 여기서 NU 시그마 XI랑 시그마 YI가 무엇이냐면, 시그마 XI는 유저 일부분에 있듯이 유저가 어떤 특정 아이템에서 갖는 선호 경향들,
이런 것들, 구매 이력이라든지 브라우징 기록이라든지 하는 유저 고유의 유저 특성 부분들을 하나의 매트릭스로 구성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노멀라이즈 하면 이제 NU 절대값 마이너스 0.5와 같은 이제 이런 형태의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아이템을 갖는 선호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저의 특성 그 자체, 유저의 그 어떤 데이터, 유저에 관한 정보, 뭐 성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와 같이 어떤 유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유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들이 있으면 그것을 또 유저 특성의 어떤 그 데이터화해서 이 6번식의 유저가 아이템에서 갖고 있는 선호라든가 유저 그 자가 갖고 있는 스스로 유저 그 자체의 특징 등도 유저가 내린 프레퍼런스 어떤 웨이팅 값과 함께 그 반영된 하나의 유저 속성 값으로 유저에 대한 표현을 더 강화해서 어떤 레이팅을 손실함수에 투입을 해서 레이팅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어떤 인풋 소스 자체를 더 강화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제 함수식을 만들게 되면 홀드 스타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하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게 또 정교화하는 두 번째 아이디어로 제기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템포럴 다이나믹도 반영해서 프리딕션을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현실 세계는 어떤 스태틱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변화무쌍한 곳인데, 예를 들어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과거 유저들이 어떤 뭐 레이팅 값을 주었다 하더라도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새로운 무언가 브랜드가 도입되거나 하면 기존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인기도 같은 게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인식이나 인기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따라서 변화하는 거이기 때문에 어떤 웨이팅 값이 고정되어 어떤 값으로 쓰는 것은 무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 세계에 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제 지적입니다. 물론 소비자의 선호 경향도 바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스릴러를 좋아하던 사람이 나중에 범죄 영화 같은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선호 경향도 따라서 변하고 어떤 아이템이나 자체의 인기도 계속 변하고 있어서 이걸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이어스 텀 자체를 스태틱한 표현이 아니라 시간의 함수로, 여기서 BI, 아까는 BI로 아이템 바이어스는 BI로만 표현이 되었었는데, 만약에 템포럴 다이너믹을 반영한다고 하면 BI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의 인기도 변화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한다던가, 유저 바이어스 텀을 BU에서 BUT로 유저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BUT로 한다든가, 그리고 유저의 선호도, 유저 속성이 변하는 것 말고 유저의 선호도 자체도 변화할 수 있으니까 이 유저의 어떤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 그 자체도 시간의 함수로 변화해서 변화하는 함수로 표현하자는 게 이제 템포럴 다이나믹을 반영하는 거의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4번식처럼 표현된 기존의 바이어스 텀이 7번식처럼 시간의 함수로 특정 시간에서만의 어떤 레이팅을 예측하는 방정식, 그래서 시간이 고정된,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제한 속에서 레이팅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프리딕션을 하자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어스 텀 자체가 7번처럼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8번째 제안은 컨피던스 레벨, 그러니까는 그 예측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의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컨피던스 스코어를 모델링에 같이 반영하는, 유의 수준을 반영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추정을 한다고 했을 때 추정하는 그 시기에 대규모의 광고가 막 집행이 돼서 장기적이지 않고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영향을 주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소비자 자체의 속성도 지나치게 레이팅을 높게 주거나 낮게 주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지 유의 수준을 스코어로 만들어서 이거를 식에다 표현하는 그런 것이 좀 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파란 박스로 표현을 한 8번식이 바로 그건데요. 8번식의 시그마 옆에 C라는 걸 보면 CUT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컨피던스 레벨입니다. 그래서 아까 추정된 그 코스트 펑션에다가 앞에 유의 수준 자체를 가중치처럼 곱해 주어서 전체 코스트 펑션을 완성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예측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유의 수준을 모델링에 반영하는 걸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기본 개념, 그리고 그 알고리즘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식을 이런 이제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해서 어떤 이제 원하는 추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어가 이제 어디서 태동됐는지 넷플릭스 공모전을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006년에 넷플릭스 공모전 프라이즈 컴피티션이 있었고요. 이때 넷플릭스가 50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17,000개 영화에 대해서 평점을 준 약 1억 건의 데이터셋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중에서 테스트셋으로 300만 건을 제시하고 이 300만 건에 대한 레이팅 예측치를 내서 원래 넷플릭스의 성과보다 10% 이상 성능을 개선시키면 10억, 10%까지는 못했으면은 그냥 그 중에 제일 잘한 1등 팀에게 5만 달러의 이제 상금을 걸고 공모전을 했었는데, 이때 이 저자가 소속된 팀이 10억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1등을 해가지고 5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때 사용한 방법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방법으로 영화 각 영화들 안에서 어떤 벡터 같은 디멘전을 발견을 해서 각 영화들을 매핑을 했더니 13페이지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이제 벡터는 뭐 수십 개, 뭐 수백 개의 벡터 디멘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2개의 벡터를 가지고 평면상에 매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저속한 코미디나 또는 뭐 호러물을 의미하는 축이 X축일 거고요. 또 Y축 같은 경우는 독립영화 수상작 때 정형화된 어떤 주류 영화가 Y축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핑되어 있는 이 영화들의 성격을 보았을 때. 근데 요 그림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영화들이 매핑이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좀 저속한 코미디하고 독립영화가 의외로 되게 가까운 거리에 포지셔닝 되어 있었고 아주 심각한 영화, 뭐 강한 여성이 리드를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영화와 그다음에 이제 메인스트림의 아주 정형화된 형식으로 메인스트림의 어떤 스타일의 영화들이 또 가깝게 포지셔닝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의외의 사실이고 이제 재밌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방식으로 넷플릭스 공모전에서 모델링을 했을 때 이제 성능을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게 14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표인데 그래프인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맨 위에 있는 빨간색 라인은 플레인이라고 해서 넷플릭스가 진행한 그 어떤 이제 성능치이고요. 이 선 위에 뭐 40, 60, 90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이거는 팩터의 숫자입니다. 팩터를 40개로 가져갔을 때, 그 다음에 180개로 가져갔을 때 점점 성능이 높아지는 건데요. 위에 빨간색은 플레인이라고 해서 어떤 앞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바이어스 텀이라든가 뭐 템포럴 어떤 다이나믹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성능이 위에 빨간색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바이어스 텀을 고려를 다양하게 해주었을 때 이제 성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그런 그 템포럴 다이너믹을 반영했을 때 또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템포럴 다이너믹 어떤 특정 시점에서
안에 그 레이팅 값으로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그 템포럴 컴포넌트를 많이 반영할수록 그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뭐 어쨌든 모델의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서 복잡하게 설계할수록 정확도가 높더라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방법론이고 기존의 그 니얼리스트 네이버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그 네이버를 찾아서 추천을 하는 NM 방식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우월한 방식이어서 앞으로 뭐 계속 그 템포럴 다이나믹이니 컨피던스 레벨이니 이런 좀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복잡하게 설계하면 훨씬 더 성과가 좋은 그런 이제 추천 그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말씀 주십시오.